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교수 설계의 일반 모형인 에디 모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강의는 뭐 차례라고 할 것도 없이요. 바로 에디가 뭔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에디 설계 단계,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를 차례대로 소개하고 요약으로 마쳤습니다. 에디 교수 설계 모형. 에디는 교수 체제 개발 ISD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시적 교수 설계 모형이에요. 이제 에디, ADDIE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교육기관, 뭐 학교나 회사, 군대 등등의 조직이 구성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죠. 학교라면 교육 과정인데, 그런데 그 조직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구가 있다면 자체 제작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연구소 같은 데에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하겠죠. 의뢰하는 경우를 예로 들면 어떤 조직이 연구소에 의뢰를 하면 연구소에서는 의뢰받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의뢰한 기관에 납품을 합니다. 납품할 때는 교육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납품해야 돼요. 책이면 책, 교육이나 훈련에 필요한 도구, 모형, 장치 같은 것이 있으면 모두, 교육에 필요한 것은 모두 납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 제작을 하든 외부에 의뢰해서 제작하든 제작하는 과정이 있겠죠. ADDIE는 바로 그 단계의 절차를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납품이라고 했는데요. 납품이라고 한 것은 꼭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화장품, 신상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 거라고 해요. 에디 모형은 기본적인 교수 설계 모형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기본 모형이라는 말은 교수 설계 모형이 다수 개발 제시되었는데 그 모형들은 각각 다른 특성이 있겠죠. 그렇더라도 대체로 ADDIE라는 절차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에디 교수 설계 모형 절차 알아보겠습니다. 에디 ADDIE 모형의 교수 설계 절차는 5단계, 분석에서 시작해서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그리고 각 단계는 다시 하위 단계들로 구성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훑어볼까요? 분석은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 설계는 수행 목표 명세화, 평가 도구 개발, 계열화, 교수 전략 및 매체 선정, 개발은 교수 자료 개발, 형성 평가 및 수정, 제작, 실행은 사용 및 설치, 유지 및 관리, 그리고 평가, 총괄 평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그리고 각 단계들은 피드백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한다는 뜻이잖아요. 제가 앞에 그림을 만들고 이 그림을 다시 그린 이유도요. 바로 이 피드백 선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분석, 어널리시스, 설계, 디자인, 개발, 디벨롭먼트, 실행, 임플리멘테이션, 평가, 이밸류에이션 이 앞자를 따서 ADDIE, 에디 모형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한 단계에서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A. 분석 단계 들어갑니다. 교수 설계는 분석으로 시작되는데요. 분석을 하는 의도는 뭐냐? 누구에게, 즉 어떤 학습자들에게 무엇을, 내용이죠. 어떤 환경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석 단계의 하위 절차는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환경 분석, 직무 및 과제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미리 얘기하자면 이 하위 절차들을 마쳤을 때, 다시 말하면 분석 단계가 끝났을 때 나와야 하는 것은 교육 목적 또는 학습 과제입니다. 교육 목적 또는 학습 과제 도출. 분석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요구 분석입니다. 요구, needs란 학습자들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인데요. 바람직한 상태라는 것은 교육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러저러한 지식, 능력,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는 상태예요. 요구 분석은 바로 이 차이를 찾아내고 그 차이의 원인은 뭔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방안을 찾아내려고 하는 건데요. 학습자의 현재 상태라는 것은 학습자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상태니까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데,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를 알아야 교육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교육 프로그램이든 목적은 요구 분석을 해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 분석합니다. 학습자 분석, 요구 분석을 했으면 학습자 분석을 하는데요. 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 출발점 행동, 학습 양식을 분석합니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는 나이, 학년,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흥미, 성취 수준, 동기 수준, 주의 집중력, 학교나 수업에 대한 태도, 직업, 직무 유형, 조직 내에서의 역할 및 경험 등이 있습니다. 학습자 분석이란 건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야 한다고? 사실 학습자들의 일반적 특성은요, 가르치려는 학습 내용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수업 수준을 결정하거나 수업 중에 적절한 예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분석하는 것입니다. 학습자 분석 중에 두 번째, 학습자의 출발점 행동 분석. 출발점, 그냥 듣기만 해도 미루어 아시겠죠? 수업이 시작되는 시점에 할 수 있는 행동, 즉 선수학습 능력 또는 선수 지식이에요.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학습자가 이미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 지식, 기술, 태도 같은 것인데요. 선수 지식은 학습 내용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수 지식이 교육의 출발점 또는 학습의 복잡성 정도, 천천히 교수할 것이냐, 빠르게 교수할 것이냐 하는 교수학습 속도, 교수 내용에서 뭘 강조할 것이냐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학습자들의 출발점 행동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학습자 분석 중에 세 번째, 학습 양식 분석. 학습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양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누구는 맥락을 중시하면서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 누구는 분석하는 걸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학습 양식은 크게 전체적 분석적 차원의 학습 양식, 언어적 표상적 차원의 학습 양식 등등 여러 가지로 분류하지만 그걸 여기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또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요즘 학습 양식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니까요. 공부하시다가 이 내용이 나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야 교수할 때 학습자들의 학습 양식을 고려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말하기는 쉽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일이 개별 학습자에게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대안으로 교수법을 몇 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학습자 분석이 끝났으면 환경 분석을 합니다. 아직 분석이에요. 환경 분석에는 학습 환경 분석하고 수행 환경 분석이 있는데요. 학습 환경은 교육 또는 훈련이 이루어지는 환경이고, 수행 환경은 학습한 것을 실제 적용하게 될 직무 환경이에요. 학습 환경하고 수행 환경이 유사하거나 동일할 때 학습의 전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죠? 환경 분석이 끝나면 직무 및 과제 분석으로 들어갑니다. 직무 및 과제 분석은
요구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것을 직무와 과제에 따라 분석하는 거예요. 요구 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것, 요구 분석하고 직무 및 과제 분석 사이에 뭐 여럿 있어서 기억이 희미하시죠? 요구란 뭐였냐 하면 학습자의 현재 상태와 바람직한 상태의 차이이고, 요구 분석은 그 차이의 원인이 뭐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 요구 분석의 결과로 프로그램의 목적을 도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 분석의 결과로 도출된 프로그램의 목적을 직무와 과제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직무 및 과제 분석이에요. 요구 분석에서 프로그램의 목적이 도출되었는데 이 목적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직무 및 과제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과제를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로 점점 세분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죠. 직무 분석과 과제 분석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표를 보면 직무를 분석해서 기능을 찾아내고, 기능을 분석해서 책무, 그 다음에 과제, 하위 과제, 맨 마지막에 가장 구체적인 구성 요소인 지식, 기능, 태도가 나올 때까지 분석을 하는 것이 직무 및 과제 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표의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죠. 직무 및 과제 분석, 이런 걸 해서 얻으려는 게 뭐냐? 수행 목표를 찾아내려는 것입니다. 직무 및 과제 분석과 별도로요, 내용 분석도 한다는데 여기서는 생략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석 단계가 끝나는데요. 분석이 끝날 때 나와야 하는 건 뭐냐 하면 교육 목적, 학습 과제입니다. 이제 분석 마쳤습니다. 복잡했으니까 좀 쉬어갈까요? 비록 몇 초지만 한숨 돌리세요. D. 설계 들어갑니다. 설계 단계에서 하는 일을 객관해 보면 앞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나온 산출물을 창조적으로 종합하고 설정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제시하는 일입니다. 설계 단계의 세부적인 하위 절차는 수행 목표를 명세화하고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계열화하고 교수 전략과 매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설계의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산출물은 뭐냐 하면 설계 명세서, 블루프린트, 청사진이 나와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설계의 결과로 상세한 교육훈련의 전체 모습이 아주 상세하게 나와야 합니다. 상세하게요. 설계, 하위 절차 차례대로 봅니다. 먼저 수행목표 명세화, 분석을 통해서 나온 목적을 구체적인 최종 목표가 나올 때까지 수행목표 명세화를 하는데요. 한 번에 최종 목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여러 개의 중간 목표들이 있어요. 중간 목표,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가 나왔죠. 목표 나왔습니다. 명세화된 수행 목표가 나왔으면 그 수행 목표를 가지고요. 목표가 어느 학습 영역에 속하는지 분류합니다. 다 아는 거예요.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는 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 간에는 학습 범주를 지적, 기능, 인지 전략, 언어 정보, 운동 기능, 태도 이렇게 분류했죠. 그 다음에는 목표 진술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수업 목표 진술 방법 이미 배우셨으면 아실 거예요. 유명한 진술 방법으로는 타일러, 메이거, 그론룬트 등이 있고요. 수행 목표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에는 뭐가 있나 하는 것은 ABCD 룰을 참고하면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어디선가 나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수행 목표, 학습 영역 분류, 수행 목표 진술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막막하실까봐 소개하는 거예요. 수행 목표 명세화 했으면
다음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합니다. 시험 문제 낸다는 말인데요. 시험 하면 필기 시험을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형식이든 평가 도구를 개발해요. 아니, 수업 끝난 다음에 평가할 건데 왜 지금 만들어? 네, 지금 만들어야 됩니다. 평가 도구는 교육 목표 또는 학습 범주에 맞는 평가 도구여야 하고요. 평가 방법이어야 합니다. 참 지루하게 따라 나오죠? 학습 영역에 따라서 지필검사, 역할 연기 및 모의 실험, 직무 수행 관찰 및 실기 검사 등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평가도구 개발에서 주의하실 일이 하나 있는데요. 평가도구는 뭐를 평가하는 데 쓰는 평가도구냐? 학습자를 평가하는 도구예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학습자들을 평가할 때 쓰는 도구를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수행 목표 명세화, 평가도구 개발을 마치고 나면 학습자들이 교육 프로그램을 마친 후에 수행해낼 수 있는 상태가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내용을 선정하고 계열화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효과적인 교수 학습을 위해서 내용을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계열화 방법에는 주제별 계열화도 있고 나선형 계열화도 있는데요. 나선형,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브루너의 나선형 교육과정. 계열화 기법에는 복잡한 게 많지만 단순하게 소개하면 연대순, 즉 시간적 순서, 주제별, 단순에서 복잡으로, 전체에서 부분으로 등이 있습니다. 계열화를 했으면 교수 전략과 매체를 선정합니다. 먼저 교수 전략, 교수 전술은 교육 방법이에요. 전략이 전술보다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전술은 좀 더 구체적인 개념입니다. 교수 전략은 발견학습이냐 수용학습이냐, 학습 집단 단위가 개별이냐 소집단이냐 대집단이냐, 교사 주도냐 혼합이냐 학습자 주도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하고요. 교수 전술은 강의냐 개인 지도냐 토론, 실험, 또 인쇄물을 이용하느냐 비디오, 컴퓨터를 이용하느냐 하는 것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건데요. 여기 인쇄물, 컴퓨터 이런 거 나온 거 보면 교수 전술을 결정할 때 매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는 것을 알 수 있죠. 매체 선정은 더 많겠죠. 청각 매체, 시청각 매체, 동영상 등등. 이렇게 해서 설계가 끝나는데요. 성취행동 목표, 평가도구, 교수 전략 등을 포함한 설계 명세서가 나오게 됩니다. 설계가 끝날 때 말이죠. 설계 산출물은 뭐? 설계 명세서. 설계에서 나온 설계 명세서를 갖고 이제 D, 개발로 들어갑니다. 개발 단계에서 하는 일은 뭐냐? 객관해 보면요. 설계 명세서를 손에 들고 설계 명세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하는 일이에요. 구체적으로 뭘 하냐? 교수자료 개발에서 교수자료 초안 또는 시제품을 개발해서 형성평가 및 수정에서는 이름 그대로 개발한 시제품을 평가해요. 이때 하는 평가는 수정, 보완, 품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형성평가 또는 파일럿 테스트예요. 테스트를 해서 수정할 것을 수정했으면 제작해서 드디어 완제품을 제작합니다. 완제품이라고 하니까 ADDIE 단계 다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갈 길이 좀 남았죠. 여기서 완제품은 가지고 들어가서 수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개발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완제품이에요. 개발이 끝날 때 뭐가 나온다? 완제품이 나온다. 이 완제품에는 뭐가 들어있냐? 교재, 워크북, 학습자 지침서 포함, 교사 지침서, 심화학습 참고자료, 검사지 등이 있고요.
그게 뭐든 각각 그 교육 또는 훈련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필요한 교구, 그림, 도표, 사진,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개발이 끝나는데요. 개발이 끝날 때 나와야 하는 것은 뭐냐? 완제품이라고 했지만 다른 말로 완성된 교수 자료입니다. 완성된 교수 자료. 완성된 교수 자료를 가지고 이제 I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실행에서 사용 및 설치는 말이죠. 조직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에다가 앞 단계인 개발에서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과정이에요. 새로 추가하는 거죠. 새로운 환경보호 교육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화재 진압 기법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비슷한 거 이미 가르치고 있는데 뭐하러 또? 아니에요. 과학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거랑 아주 다른 새로운 거예요. 꼭 알아야 하는 거고요. 새로운 교육, 새로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진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돕는 것은 아니에요. 방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후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도록 도와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설치 과정에서는 후원자로부터 공식적인 지원을 확보하고 여론 선도층을 파악해서 그들의 지원을 얻고 또 강사를 훈련시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공식적인 지원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빠질 수도 있겠고요. 어렵사리 설치를 했는데요. 그러면 끝나냐? 그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잘 진행되는지도 봐야 되고 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기능 같은 것이 나오면 업데이트도 해야 되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유지 및 관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끝날 때 산출물은 실행된 교수 자료예요. 실행했으면 이제 ADDIE에서 마지막 E 평가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평가 단계에서는 총괄 평가를 실시한다. 자, ADDIE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렇게 5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평가는 개발 단계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지금 마지막에 평가가 있습니다. 개발에서 하는 평가의 성격은 형성평가이고 지금 하는 마지막에 하는 평가는 총괄평가입니다. 꼭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총괄평가가 끝날 때 산출물은 프로그램의 가치와 평가보고서입니다. 아주 긴 강의였어요. 이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디 교수 설계 모형은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단계를 거친다. 분석 단계의 산출물은 교육 목적, 학습 과제, 설계의 산출물은 교수 전략 등을 포함한 설계 명세서, 개발의 산출물은 완성된 교수 자료, 실행의 산출물은 실행된 교수 자료, 평가의 산출물은 프로그램의 가치와 평가 보고서. 이 용어들은 앞에서 설명할 때 나온 것과 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이 강의를 만드는 데 참고한 문헌은 변형계 교수학습 이론에 의해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이 책이 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책을 주로 사실은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전성현 외 현대교수학습에 의해 한정선 외 교육공학 인포맵을 통해 찾아본 뿌리와 줄기, 한정선 외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